비대면 시험 대비 FAT 1급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실무 파트를 같이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비대면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한 과정이긴 한데 올 초부터 비대면 시험이 진행이 되긴 됐죠. 그런데 이제 8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 시험은 조금 시험 보는 패턴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실무 부분인데요. 실무 부분이 기존에는 자료 제공한 거에 대해서 입력하는 걸로 끝이 났었는데 이제 이번 8월 시험부터는 입력하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조회를 해서 조회값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시험 그 입력 문제가 문항수가 좀 줄고 그리고 백데이터를 활용해서 추가 입력한 걸 반영한 결과물을 조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잘 안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FAT 1급의 실무 시험과 관련된 평가 범위는 회계정보 관리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 분석이 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이 있는데 기초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그리고 부가세와 관련된 거래, 그리고 결산.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조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기본적인 기초정보와 거래자료 입력을 한번 이번 시간에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부가세와 결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조회와 관련해서 이제 이번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자료 조회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진행하려고 하는 기초정보와 그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기초정보는 기본적인 등록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분 자료들 불러다가 입력 수정 또는 추가 입력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다음에 거래자료 입력에서는 증빙 서류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어음에 대한 부분을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에 대한 처리하고 현황 관리를 할 수 있는가, 그다음 통장에 대한 거래를 통장만 보고도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매입, 그리고 유형자산 구입, 매각 또는 고정자산 등록 이런 부분이고요. 기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나 대손, 출장비 등에 대한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입력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결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험 문제는 오히려 입력을 정확하게 해야만 결과물이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입력을 이거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결과물이 또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웹하드에서 다운받아 설치하시는데, 저희 그 웹하드에 다운받으시면 exe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탕화면에 내려받고 그대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교재는 나눔 ANT FAT 회계 실무 1급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412페이지에 있는 실무 파트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무 수행 평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시험을 실제로 보실 때는 하나의 비대면 시험은 한 화면 안에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넓게 볼 게 아니라 화면 왼쪽에는 시험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화면, 이렇게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를. 자, 그리고 보시면 자료 설명을 참고해서 수행 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 답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기존에는 자료 설명에 대한 평가 문제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수행 과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평가 문제 답도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료 설명, 수행 과제, 수행 과제는 이걸 뭘 하시오, 입력하시오, 뭐 하시오 이런
그 과제를 이제 완료를 하라는 것이고요. 평가 문제는 뒤에 있습니다. 쭉 입력을 하신 다음에 다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수행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문제 어떤 식으로 입력이 된 거를 이제 찾아라 또는 그래서 번호로 객관식으로 1, 2, 3, 4 중에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단답형으로 쓰거나 이렇게 금액을 쓴다라거나 코드 번호를 입력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배점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걸 그 우리 시험 볼 때는 여기 위에 답안 저장 키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답안 수록 그러면 이 답안 수록 메뉴 안에다가 이론 문제 15문제에 답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 수행 평가 여기에 입력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한 답안 수록이 이렇게 추가로 나온다는 거죠. 이론에 대한 거 외에 답안 수록 지금 입력한 거에 대한 1번부터 20번까지 수록 메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정보 분석에서 또 두 문제가 조회하는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 문제는 여기다가 또 추가로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답안 수록키 안에 들어가 있던 이 화면이 이제 실무 시험에 대한 조회 답도 한 번 더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와 거래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수행 평가 데이터 3101번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하시고요. 설치하시면 EXE를 설치를 하시면 그 다음에 바로 3101번으로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정보에서는 기초정보가 여기죠. 회계 쪽에 기초정보관리 기준정보 등록하는 곳 있고 전기분 자료 2월 받아오는 곳 있고 두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에 의한 거래처 등록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럼 거래처 등록 들어가서 자, 여기 들어갔더니 서초 주방을 찾아야죠. 자, 서초 주방은 커서를 클릭을 하고요. 컨트롤 F 누르면 우리 엑셀에서 검색하듯이 서초 주방 이렇게 입력하고 찾기 하시면 서초 주방이 있는 곳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5006 코드에 있고요. 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정정사항이 있다 그러죠. 사업장 확장 이전으로 인해서 그랬으니까 주소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강남 여의도로 돼 있는데 강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메일 주소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은 주소 바꿔야죠. 주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50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 적용키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근데 뭐 우편번호까지 안 넣어도 사실 됩니다. 그래서 주소만 입력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일 주소도 입력할 것 그랬는데 메일 주소는 추가사항 안에 있죠. 추가사항 담당자 메일 주소 들어가서 여기 있는 내용으로 빌36524.com 이렇게 해서 담당자 메일 주소 넣고 사업장 주소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본상에 보시면 여기 도서매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서매업 주방용품 여기는 소매업만 돼 있죠. 그래서 소매업도 도서매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도소매업 이렇게 해서 도소매업까지 해서 수정사항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재무상태표 전기분이죠.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전년도 거 2021년도 자료를 보시는데 지금 하단에 차액이 있습니다. 그죠? 차액 있으니까 이 차액에 대한 걸 찾아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실 정기분 재무제표는 두 개 서로 비교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틀린 답을 찾아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리 찾는 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 찾는 방법은 여기 자산, 여기 항목별로 합계액이 있잖아요. 그 항목별로 합계액을 먼저 한번 쭉 검토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 유동자산 1171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55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당좌자산 1121로 되어 있는데 1105. 재고자산 5천만 원. 5천만 원. 이거는 오케이인데 당좌자산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죠? 자, 그럼 당좌자산부터 보면 현금, 당좌예금, 그다음에 보통예금이 틀렸네요. 그죠? 7,400인데 보통예금이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금 8,300. 그래서 보통예금 일단 바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쭉 보면 비교해서 하나씩 계정 과목별로 유동자산, 그다음에 비유동자산도 값이 틀리네요. 그죠?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없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일단 4천만 원 돼 있는데 여기는 5,600.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 또 틀렸어요. 그죠? 임차 보증금, 보통예금 두 개가 일단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수정을 해보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채 자본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보통예금 일단 9천으로 고쳐주고 임차 보증금을 4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5,600만 원으로 고쳐주고 일단 차액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항목도 시간이 되실 때 이제 한 번씩 쭉 혹시 빠진 거 없나, 금액이 자리 바뀐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항목별 합계액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요 금액을 먼저 비교를 해보는 게 빨리 가는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서 바드롬 명세 있어요. 자, 바드롬. 바드롬에 대한 부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 들어가죠. 자, 누락된 것 같아요. 그죠? 누락돼서 자료가 입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노년 주방이 만기가 2022년 3월 15일이고 어음번호 008 2021 111호 125 00 1342 금액은 1630만 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일자는 2021년 11월 15일. 이렇게 해서 지급기간이 신한은행으로. 자, 완벽하게 입력이 들어간 거죠. 놓고 나서 하단에 보셔야죠. 정기분 재무상태표랑 차액이 0이 되어 있나 라고 보셔서 차익 0이 됐으면 이건 오케이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 입력을 했습니다. 기준 정보들과 관련된 그리고 전기분 자료 2월과 관련된 부분이 기초 정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입력 자료, 수정 자료 지문이 있었던 거죠. 질문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거래 자료 입력이죠. 거래 자료 입력은 자, 메인 화면에서 보시면 전표 입력은 사실로 두 개가 다예요. 그죠? 일반 전표 입력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와 관련이 있으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와 관련이 없으면 일반 전표 입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든 거의 다 비슷합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정보는 부가세 신고서 부속서리에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일반 전표와 똑같이 가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 2번에 있는 거래자료 입력, 이거는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거래들이기 때문에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이 있는 메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자, 하나씩 보시면서 지문대로 자료 설명 보고 수행 과정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돼 있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이
자, 이렇게 증빙 사료를 보실 때는 항상 얘기하지만 날짜 금액, 날짜 금액, 작성일 금액 여기 딱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시험에서 날짜 틀리면 일단 무조건 다 틀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날짜, 계정과 금액 이게 틀리면 무조건 다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성일자가 입력일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6월 5일 날 그 다음에 공급대가 금액 얼마인지 확인됐어요. 자료 설명을 봤더니 포장 및 배송 전문 업체인 퀵서비스맨의 판매 상품의 포장 및 배송을 의뢰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어요. 포장하고 배송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포장비는 포장비, 포장 금액은 포장비, 그 다음에 운송은 운반비, 배송은 운반비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두 개를 나눠놨으니까 나눠서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6월 5일 날. 자, 이거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출금, 그 다음에 포장. 포장비, 여기가 도소매업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 사업자 등록증에 회사 등록할 때, 회사 등록할 때 여기가 도소매업 주방용품 그랬어요. 도소매업 주방용품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사다가 판매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품 매출원가의 성격밖에 없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만 비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여기서 포장비 찾았더니 500번, 600번, 700번, 800번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자, 그런데 500번대 나와 있는 528번은 제조 원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원가. 600번대는 도급 건설, 건설인데 도급 건설이고요. 700번대는 분양 건설이에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지금 시험범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이고 제조업도 아니죠. 지금 여기 도소매업이라서 500번대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비용은 800번대 비용만 체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828번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처 코드 관리해야 되는데요. 나머지는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자, 그래서 넘어가시고 적용 입력하란 말 없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차변의 금액이 10,000원. 예, 이렇게 해서 출금전표 현금 지급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포장비 대신에 배송은 운반비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운반비 824번에 운반비 있습니다. 요 금액으로 20,000원. 자, 이렇게 출금 두 건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예, 또는 차변에 10,000원, 또 차변에 운반비 20,000원, 대변에 현금 30,000원. 예, 이렇게 입력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방법은 출금하거나 차변 대변 이렇게 넣거나 편리한 대로. 예. 사실 왜냐면 이게 현금이 지출된 거래이기 때문에 차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된다. 저는 이제 출금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차대로 입력된 걸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실 때 요 세트로 된 한 세트를 한꺼번에 삭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세트가 한 번에 체크되기 때문에 한 번에 입력하신 걸 세트로 한 전표를 한 번에 두 줄, 세 줄로 나눠져 있는 걸 한 번에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삭제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됐고. 자, 두 번째, 통장에 의한 거래 입력입니다. 자, 통장에 의한 거래 입력은요. 찾으신 금액에 있으면 대변의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맡기신 금액에 있으면 차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대변에 간다는 건 예금이 빠져나갔다는 뜻인 거고, 차변에 보통료 예금이 온다라는 건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통장 하면 찾으신 금액이면 대변에 보통료 예금 먼저 지정을 해놓으시면 안 헷갈리죠. 또 맡기신 금액이면 차변에 보통료 예금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는 찾으신 금액이니까 대변에 보통료 예금 일단 갖고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날짜, 거래일, 그 다음에 금액. 자, 여기 보면 방배입 통해서 상품을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날짜가 6월 9일이니까 9일로 가서 일단 대변의 보통예금, 그죠? 대변의 보통예금 통장 거래처 넣어야죠. 국민은행으로 찾으시는 게 빠르겠죠. 예, 그 다음에 적용은 생략하셔도 되고요. 250만 원. 자, 그 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한 건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건 선급금이죠. 예.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선급금 채권 성격이라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란에서 한글로 두 글자 넣고 조회하시면 엔터 치시면 조회가 되고요.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하라고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액은 2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대변 거래 자료를 입력을 했죠. 자, 2번 거래 통장 4번을 보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3번은 유형 자산, 무형 자산에 대한 구입인데, 자, 여기 일단 거래 일자 먼저 확인하고요. 공급가에 자, 거래 명세 써 있는데 부가세는 일단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자료 설명을 보시면요. 재고관리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했다. 자, 이 재고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으면 소프트웨어 계정 처리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쓰는 도중에 지금 업그레이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그 비용이 350만 원이다. 다음 달 10일 날 지급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재고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로 인한 이 금액이 내용 연수를 더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이 말을 해준 건 뭐겠어요? 결국은 자본적 지출 성격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 말인 거죠. 자산을 갖고 있다가 간단한 수선이었다면 수익적 지출해서 비용 처리할 건데 내용 연수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게끔 됐고 자산의 가치도 증가가 됐고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라고 했으니까 소프트웨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월 12일 날짜에 가서 전표를 입력해 보죠. 자, 차변에 소프트웨어 금액은 3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지급 안 했죠. 대변에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지금 우리 회사가 공급받는 자이잖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성북주방이에요. 성북주방이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서울소프트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여기가 서울소프트인 거죠. 서울하고 엔터해서 서울소프트 찾으시면 되고요. 금액은 350만 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코드까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약속은 발행 거래 그랬습니다. 자, 발행은 내가 발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음이 있는데 전자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자, 언제? 6월 15일 날. 상품은 오늘 구입을 했고 전자어음을 또 오늘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550만 원을 다른 지문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래자료를 입력하고 지급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라고 됐고요. 등록된 어음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미 등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6월 15일 날 자, 분계는 일단 차변에 상품을 구입을 했고요. 550만 원만큼. 자,
그리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지급어음이죠. 자, 지급어음인데 거래처는 동부유통 550만 원. 자, 이렇게 일단 거래자를 먼저 입력을 해 놓으시고 자금 관련해서는 F3키 눌러서 지급어음 라인에서 F3 예, 하시면 하단에 지급어음 관리 뜨죠. 예, 그 다음에 어음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직접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음이 등록된 게 있어서 등록된 어음 번호를 조회해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돔 했죠. 지금 제가 F2 예, 여기서 코드돔 커서를 여기다 두고 코드돔을 했더니 코드돔 창이 떴고요. 등록된 어음 번호를 이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호를 선택해서 예, 발행일은 6월 15일이고 만기일은 2022년 9월 15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음 발행 거래에 입력을 했고요. 자, 다음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그랬는데 자, 여기 날짜 볼게요. 거래일. 예. 거래일이 어디 있을까요? 납부 기한 일이 있네요. 그죠? 납부 기한이 7월 10날 납부 기한 일이 있고 예, 그다음에 금액은 근로소득세 48만 4천 원 금액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봤더니 6월분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했던 근로소득세를 이제 기업은행 통장에서 이체해서 납부일자에 납부기한에 이체해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7월 10날이 거래일자가 되는 거죠. 예, 7월 10일. 자, 근로소득세 가지고 있던 건 예, 급여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는 저희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죠. 예수금이 지금 납부되는 거니까 차변에 예수금. 예, 예수금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6월달 거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금이 발생했던 거래. 계정별 원장 또는 거래처 원장 뭐 예수금 계정으로 가볼게요. 자, 예수금 계정에 6월달 급여 지급하면서 예, 거래처 코드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전표 입력에서 지급할 때 거래처 입력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대변에 보통 예금 나갈 건데 여기는 기업은행으로. 자, 이렇게 해서 거래자료 납부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을 한 것이죠.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했던 금액은 예수금 계정. 예. 그리고 예수금 계정에 거래처 코드가 걸려 있었으면 우리도 납부할 때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가 입력할 때 발생할 때 입력이 안 돼 있었다면 굳이 입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6번 문제는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예요. 트럭에 대한 자동차세를 영수증 수납인에 보시면 7월 22일 날 그 다음에 금액이 22만 5,500원이 지금 영수증에 있는 금액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내역을 가지고 날짜와 금액을 먼저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통장에서 지급이 됐어요. 7월 22일 날 자동차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2일 날 예. 자,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보유세는 세금과 공과금 비용 처리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변에 세금과 공과금이죠. 그런데 우리는 판매비와 관리비 쓴다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생략하겠습니다. 금액은 22만 5,500원. 그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네, 보통예금 국민은행에서 22만 5,500 이렇게 해서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와 관련된 거래 자료까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
기초정보와 일반전표 입력에 해당되는 거래자료에 대한 부분만 먼저 입력을 한번 해봤는데요. 입력을 하는 게 다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지만 저희가 나중에는 또 수행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고 날짜, 금액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문을 빨리빨리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차변대부 분계를 메모할 시간이 없고 메모지도 없어요. 그죠? 내가 준비해 놓은 메모지 갖고 입력을 해야 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셨듯이 날짜, 금액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그다음에 채권, 채무, 예금 계정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가 입력되어야 된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부가세와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